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려 12명의 작가님이 쓴 좋은 동료와의 대화는 동기부여 뿜뿜입니다. 일하며 얽히는 관계를 탐구한 책이더라고요. 무려 12명의 작가님이 참여해서 8챕터로 글을 쓰셨는데요. 챕터마다 개성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세이, 문답, 만화, 사파 등등. 일하시면서 나를 괴롭히는 미친놈을 많이 만나신 분들은 이 책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와 잘 맞고 좋은 사람은 분명 있을 거거든요. 책 읽는 것을 허락해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좋은 동료와의 대화는 동기부여 뿜뿜. 노윤주, 백은하, 정다운, 마담 롤리나, 김현경, 이재흔, 권정민, 한정희, 김지수, 류예리, 피곤한 덤덤, 변유정, 지음. 출판사 보틀 프레스. 내가 사랑하는 것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 백은하 소장과 나는 네이버 본사 건물이 있는 분당에서 처음 일로 만났다. 그 다음에 만난 곳은 홍대 앞 카페였고, 그 다음은 내가 살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해변, 백은하 소장이 살던 영국 런던의 기숙사, 서울 부암동의 백은하 배우연구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제주도의 세화해수욕장. 서로 사는 곳을 오가며 우리는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일로 만나기로 했고, 그는 나에게 서촌에 있는 단골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다. 무척 가보고 싶었던 그 식당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미 설레기 시작했다. 식당까지 가는 길을 검색했더니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리면 된다고 했다.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지만 일찌감치 일어나 서둘러 씻고 출발했다. 미리 가서 딱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다. 제주에 살기 시작하면서 통 가보지 못한 경복궁 옆 서촌을 오랜만에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처럼 볕도 공기도 좋던 날에 경복궁역에 내려 서촌을 조금 걷다가 경복궁에 들어갔다. 내 돈으로 입장권을 끊고 우리나라 궁에 들어간 건 처음인 것 같았다.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온 서촌을 누비는 마음이 설레서 나는 희죽희죽 웃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백은하 소장에 대해 생각했다. 좋은 계절의 중심에 서촌에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 내가 어느 봄 바르셀로나에서 친구에게 노란 꽃이 가득한 산 펠림네리 광장에서 만나자고 한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오늘 분명 일로 만나지만 나는 사적인 들떠움으로 달떠 있었다. 그가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 나는 그가 좋아할 빈티지 옷가게, 레스토랑, 해변으로 그의 손을 끌고 부지런히 걸었고, 내가 런던에 갔을 때 그는 나에게 꽃시장, 근처 공원, 좋은 카페를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다른 이의 여행과 일상을 살피는 마음, 밥 한 끼, 커피 한 잔에도 마음을 담는 사이. 여기까지는 백은하 소장을 만나기 전 카페에서 썼다. 만나기도 전에 마음이 따뜻해져 글을 쓰게 만드는 사람. 일로 만난 백은하 소장과 나의 관계가 긴 시간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닐까? 우리는 마주 앉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파스타를 나눠 먹었다. 셰프님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음료를 한 잔씩 내주었다. 백은하 소장은 오전에 파주에 가서 출판물 유통업체와 온라인 서점 담당자들을 만나고 왔다고 했다. 혼자 연구소 겸 출판사를 건사하게 되었기에 필요한 일이었다. 이전에 약속을 잡기 위해 백은하 소장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도통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물며 글을 쓰고 있다고 했다. 집에서 글을 쓰는 백은하와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백은하, 그리고 배우를 만나고 연구하는 백은하는 같은 사람이다. 만날 때마다 근황이 궁금해지는 사람, 그와 오랜만에 일로 만나 이야기를 시작했다. 백은하 배우연구소 소장으로서 글쓰고 섭외하고 마케팅하고 택배 포장하고 연구소 운영하는 이 일들을 모두 도맡고 계시죠? 혼자 일하는 거 괜찮으세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향하는 건 아름다운 용역 관계라고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간의 만남이요. 일단 저부터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동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믿고 찾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혼자 운영한다기보다 전 세계와 함께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태로요. 회사라는 곳을 운영하는 일이 결국 사람을 책임지는 일이라 저는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모든 각각을 책임지면서 자기 것 잘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하다가 함께 일할 공간을 만들고 여럿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며 일을 할 수도 있죠. 그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저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섞여서 치열하게 일하는 잡지사를 다니고 편집장을 맡아 후배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온전히 내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월급을 줘야 할 직원이 있다면, 게다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 닥쳤잖아요. 그럼 부지런히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혼자를 책임지며 비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삶이 주는 단순함이 참 좋아요. 매거진 티 편집장을 할 때도 이게 망하면 후배들 직장이 사라지니까 외주줄 회사 찾아가서 필사적으로 일 받아오는 상황을 참아야 하는 게 힘들었어요. 사람이 인생에서 고생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고생을 닥친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하지만요. 나한테도 시련이 온다면 그건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고 미리 나는 고생을 좀 더 해야 성장하지 파도야 쳐다오 하는 생각은 없어요. 안 그래도 고생은 오니까요. 각자를 책임지며 잘 살다 보면 우리 서로 연대하는 순간이 오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20대 후반부터 편집장 맡아 후배들을 이끌면서 서로가 너무 조로한 느낌이었거든요. 30몇 살의 경영 악화로 매거진 티 나와야 했을 때 굿모닝 에브리원 보며 그렇게 울었어요. 해리슨 포드가 전설의 앵커로 나오는 영화예요. 방송국에서 불편하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인턴 보면서도 앤 해서웨이가 아니라 로버트 드니로한테 감정이입이 됐어요. 은퇴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내 쓸모가 사라진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면 울었어요. 왜냐하면
편집장까지 하고 나면 이 판에서 실무 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갑자기 시내 20일에 다시 들어가서 후배로 열심히 일해볼게. 그러긴 어렵잖아요. 경향신문에서 1년 일한 이유도 오래된 미디어사에 들어가면 내가 좀 어리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기대랑은 달랐지만요. 아무튼 그만큼 저는 절실하게 현역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어떤 사람에겐 빨리 성취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책 배우 이병헌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병헌은 한때 불타는 청춘이었던 배우가 아니라 지금 가장 뜨거운 현역으로 있죠. 그 부분이 부러웠어요. 나라는 사람이 해왔고 할 수 있고 평생 해도 지겹지 않은 걸 찾고 싶은 거죠. 좋은 것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카모메 식당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거. 그 자유만 있으면 돼요. 하기 싫은 것만 안 해도 얼마나 좋은데요. 맞아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 제일 좋은 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봐도 되는 거였어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봐도 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고 그런 조금의 차이가 결과에 나타나는 건 되게 커요. 연구소니까 연구원도 둬야지 하는 얘기를 듣곤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너무 초보 연구원이에요. 영화와 배우를 둘러싼 경험은 풍부하지만 연구로 치면 초기 단계입니다. 일단은 훈민정음부터 만들고 생각해야죠. 배우 연구에 있어서는 흔한 용어의 정리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쓴 넥스트 액터 시리즈에 나오는 비트라는 연기의 단위도 나름의 정의를 내려가며 쓰고 있고 액톨로지도 제가 만든 용어예요. 만들고 자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 이름 지어주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내가 지은 이름으로 평생을 산다고 싶은 거죠. 지금은 갓 태어난 액톨로지지만 10년, 20년 쌓으면 학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액톨로지 시리즈의 첫 배우는 왜 이병헌이었나요? 이병헌이라는 데뷔 30주년 맞이한 배우에 대한 책을 썼지만 이 책은 사실 30년 엔터테인먼트사예요. KBS 공채 탤런트였던 사람이 어떻게 할리우드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한국의 변화예요. 그런 것들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대의 변화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읽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세대 전체를 얘기하고 그 안에 일부를 카테고리로 묶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한국을 빛낸 창의성 있는 인재 10명 하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매거진 T를 계속했다면 유재석 책도 냈을 거고 한국 뮤지션 연구소를 했다면 이효리 책, 아이유 책도 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이 액톨로지 시리즈가 어린 배우들의 지향점이나 목표가 되는 책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예전에 배우들 사이에서 시내 20일 표지 모델 하는 게 소원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권위와 영광이 되는 시리즈로 자리 잡고 싶어요. 네가 뭔데 권위를 줘?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권위를 이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만들고 싶은 거고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 선에 있으니까 너희를 리뷰해 줄게 라는 게 아니라 저 좀 키워주세요. 같이 큽시다 인 거예요. 배우 이병헌 서문에도 썼지만 산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배우가 없다면 아예 못하는 일입니다. 만일 20년 전에 이런 기획을 했다면 연구할 수 있는 국내 배우는 박중훈, 한석규, 안성기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은 쓸 수 있는 배우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 시기가 왔어요. 이제 적어도 누군가는
잘 쌓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배우에 대한 책을 내는 것만큼 조만간 바보가 되기 쉬운 일도 없다라고 쓰셨어요. 당장 말론 브란도 같은 돌아가신 배우면 좀 편해요. 이 사람은 다음 영화를 찍을 게 없잖아요. 당장 박정민 책이나 고화성 책만 해도 재쇄 찍을 때마다 신작을 추가하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도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넥스트 액터 시리즈의 첫 배우 박정민은 저에게 저는 소장님의 실험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배우 고화성은 이미 출간된 박정민 책이 있어서 오케이 받기 수월했죠. 백날 앉아가지고 내가 만들려는 책이 말이야. 인터뷰도 들어가고 캐릭터에 대한 소개도 들어가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책이 나와야 어떤 책인지 아는 거예요. 박정민 책에서 고화성 책까지 나오니까 백은하가 넥스트 액터 시리즈로 이걸 하려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밭이 없는 데서는 내가 밭을 가는 수밖에요. 완전 첫 밭을 갈아서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 영화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박찬욱 책, 봉준호 책을 떠올리지 몰라요. 영화의 중심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배우들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만약에 광해를 다른 배우가 했다면 전혀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 배우의 역할과 가치를 누군가는 평가해줘야 해요. 배우들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옆에서 그 가치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사나 민망한 칭찬이 아니라 정확한 언어로 말해주고 싶어요. 그들이 표현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교환해주는 사람이 예술가들 주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평가하고는 다른 지점이에요. 어떤 배우나 예술가의 자서전을 써주는 사람과도 다르고요. 사회와 이 사람의 연결점을 만들어주고 자기도 모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도 보여주는 거죠. 이병헌 책 보고 나서 제가 소장님께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었죠. 저는 이 책이 코끼리 같아요. 이병헌이라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도 본 적 없는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봐요. 김지훈 감독을 통해서는 귀를 만져봤더니 얘가 팔락거리는 것 같더라. 또 정두홍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다리가 단단하던데? 얘기를 해요. 대중들은 청춘의 아이콘 아니야? 할 수도 있고 한류 스타 변사마 아니야? 미스터 선샤인 유진초이잖아 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 이미지 속에 이 사람이 있어요. 한 배우를 영화 라쇼몽처럼 되게 다양한 증언을 통해서 알아보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제가 본 것까지 모아보면 이 사람의 진짜 초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특히 배우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좀 놀랐어요. 저 같은 기자들을 대할 때와 또 다른 면이 나타나요. 동료한테는 이런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겐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모이면 평판이나 평가가 돼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병헌이라는 사람의 초상이 보이지 않을까 해요. 물론 그게 코끼리의 전면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제가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가장 가깝게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박정민 배우가 자기 자신을 실험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박정민 책 쓸 때보다 고화성 책 낼 때가 제가 더 정리가 되었고 고화성 책 이후에 이병헌 책 하고 나니까 정리가 더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연구자들이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이유잖아요. 가령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는데 동그랬던 것처럼
이 연구에 최선을 다했어도 다음 단계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어서요. 인간이라는 우주를 여러 면으로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동그랗네 하는 것.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10년쯤 지나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하는 데이터 값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요. 다른 배우를 연구하면 또 달라지겠죠. 액톨로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잡은 기준 하나는 배우마다 다른 도구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배우 송강호라면 송강호에 맞는 도구가 있을 겁니다. 정다운을 접근할 때랑 백은하를 접근할 때 다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배우는 왜 맨날 비슷한 질문으로만 접근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백은하 배우연구소에서 할 일 중 하나는 배우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의 템플릿을 만드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원에서 할 일인가? 일로 만난 좋은 사이에 오가는 대화. 처음 백은하 소장에게 인터뷰를 청했을 때 그는 어떤 인터뷰인지 자세히 묻지 않고 하겠다고 했다. 다운 씨가 하자니까 한다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끝낸 뒤 만나고 싶다며 쓰고 있는 이 책을 손에 들고 만나야 커리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나 역시 자세히 묻지 않고 그러자고 했다. 어린 시절 같은 반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일로 만난 우리라서 이럴 때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손에는 액톨로지 시리즈의 첫 책이 있었다. 이 책을 낸 후에 백은하는 이전보다 한 단계 올라선 연구자다. 분명히 그렇다. 액톨로지 없이 대체 우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다음에 만날 땐 나도 조금 달라져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당장 한 단계에 올라선 작가가 돼 있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잘하는 걸 내가 예뻐할 수 있기를, 내가 사랑하는 걸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를, 내가 나를 칭찬해 줄 수 있기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의 단계도 조금 올라가 있을지 모르니까. 좋은 동료와의 대화는 동기부여 뿜뿜. 노윤주, 백은하, 정다운, 마담 롤리나, 김현경, 이재흔, 권정민, 한정희, 김지수, 류예리, 피곤한 덤덤, 변유정, 지음. 출판사 보틀 프레스. 내가 사랑하는 것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 백은하 소장과 나는 네이버 본사 건물이 있는 분당에서 처음 일로 만났다. 그 다음에 만난 곳은 홍대 앞 카페였고, 그 다음은 내가 살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해변, 백은하 소장이 살던 영국 런던의 기숙사, 서울 부암동의 백은하 배우연구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제주도의 세화해수욕장. 서로 사는 곳을 오가며 우리는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일로 만나기로 했고, 그는 나에게 서촌에 있는 단골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다. 무척 가보고 싶었던 그 식당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미 설레기 시작했다. 식당까지 가는 길을 검색했더니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리면 된다고 했다.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지만
일찌감치 일어나 서둘러 씻고 출발했다. 미리 가서 딱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다. 제주에 살기 시작하면서 통 가보지 못한 경복궁 옆 서촌을 오랜만에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처럼 볕도 공기도 좋던 날에 경복궁역에 내려 서촌을 조금 걷다가 경복궁에 들어갔다. 내 돈으로 입장권을 끊고 우리나라 궁에 들어간 건 처음인 것 같았다.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온 서촌을 누비는 마음이 설레서 나는 희죽희죽 웃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백은하 소장에 대해 생각했다. 좋은 계절의 중심에 서촌에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 내가 어느 봄 바르셀로나에서 친구에게 노란 꽃이 가득한 산 펠림네리 광장에서 만나자고 한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오늘 분명 일로 만나지만 나는 사적인 들떠움으로 달떠 있었다. 그가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 나는 그가 좋아할 빈티지 옷가게, 레스토랑, 해변으로 그의 손을 끌고 부지런히 걸었고, 내가 런던에 갔을 때 그는 나에게 꽃시장, 근처 공원, 좋은 카페를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다른 이의 여행과 일상을 살피는 마음, 밥 한 끼, 커피 한 잔에도 마음을 담는 사이. 여기까지는 백은하 소장을 만나기 전 카페에서 썼다. 만나기도 전에 마음이 따뜻해져 글을 쓰게 만드는 사람. 일로 만난 백은하 소장과 나의 관계가 긴 시간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닐까? 우리는 마주 앉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파스타를 나눠 먹었다. 셰프님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음료를 한 잔씩 내주었다. 백은하 소장은 오전에 파주에 가서 출판물 유통업체와 온라인 서점 담당자들을 만나고 왔다고 했다. 혼자 연구소 겸 출판사를 건사하게 되었기에 필요한 일이었다. 이전에 약속을 잡기 위해 백은하 소장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도통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물며 글을 쓰고 있다고 했다. 집에서 글을 쓰는 백은하와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백은하, 그리고 배우를 만나고 연구하는 백은하는 같은 사람이다. 만날 때마다 근황이 궁금해지는 사람. 그와 오랜만에 일로 만나 이야기를 시작했다. 백은하 배우연구소 소장으로서 글쓰고 섭외하고 마케팅하고 택배 포장하고 연구소 운영하는 이 일들을 모두 도맡고 계시죠? 혼자 일하는 거 괜찮으세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향하는 건 아름다운 용역 관계라고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간의 만남이요. 일단 저부터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동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믿고 찾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혼자 운영한다기보다 전 세계와 함께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태로요. 회사라는 곳을 운영하는 일이 결국 사람을 책임지는 일이라 저는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모든 각각을 책임지면서 자기 것 잘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하다가 함께 일할 공간을 만들고 여럿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며 일을 할 수도 있죠. 그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저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섞여서 치열하게 일하는 잡지사를 다니고 편집장을 맡아 후배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온전히 내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월급을 줘야 할 직원이 있다면, 게다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 닥쳤잖아요. 그럼 부지런히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혼자를 책임지며 비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삶이 주는 단순함이 참 좋아요. 매거진 티 편집장을 할 때도 이게 망하면 후배들 직장이 사라지니까 외주줄 회사 찾아가서 필사적으로 일 받아오는 상황을 참아야 하는 게 힘들었어요. 사람이 인생에서 고생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고생을 닥친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하지만요. 나한테도 시련이 온다면 그건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고 미리 나는 고생을 좀 더 해야 성장하지 파도야 쳐다오 하는 생각은 없어요. 안 그래도 고생은 오니까요. 각자를 책임지며 잘 살다 보면 우리 서로 연대하는 순간이 오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20대 후반부터 편집장 맡아 후배들을 이끌면서 서로가 너무 조로한 느낌이었거든요. 30몇 살의 경영 악화로 매거진 티 나와야 했을 때 굿모닝 에브리원 보며 그렇게 울었어요. 해리슨 포드가 전설의 앵커로 나오는 영화예요. 방송국에서 불편하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인턴 보면서도 앤 해서웨이가 아니라 로버트 드니로한테 감정이입이 됐어요. 은퇴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내 쓸모가 사라진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면 울었어요. 왜냐하면 편집장까지 하고 나면 이 판에서 실무 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갑자기 시내 20일에 다시 들어가서 후배로 열심히 일해볼게. 그러긴 어렵잖아요. 경향신문에서 1년 일한 이유도 오래된 미디어사에 들어가면 내가 좀 어리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기대랑은 달랐지만요. 아무튼 그만큼 저는 절실하게 현역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어떤 사람에겐 빨리 성취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책 배우 이병헌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병헌은 한때 불타는 청춘이었던 배우가 아니라 지금 가장 뜨거운 현역으로 있죠. 그 부분이 부러웠어요. 나라는 사람이 해왔고 할 수 있고 평생 해도 지겹지 않은 걸 찾고 싶은 거죠. 좋은 것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카모메 식당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거. 그 자유만 있으면 돼요. 하기 싫은 것만 안 해도 얼마나 좋은데요. 맞아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 제일 좋은 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봐도 되는 거였어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봐도 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고 그런 조금의 차이가 결과에 나타나는 건 되게 커요. 연구소니까 연구원도 둬야지 하는 얘기를 듣곤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너무 초보 연구원이에요. 영화와 배우를 둘러싼 경험은 풍부하지만 연구로 치면 초기 단계입니다. 일단은 훈민정음부터 만들고 생각해야죠. 배우 연구에 있어서는 흔한 용어의 정리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쓴 넥스트 액터 시리즈에 나오는 비트라는 연기의 단위도 나름의 정의를 내려가며 쓰고 있고 액톨로지도 제가 만든 용어예요. 만들고 자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 이름 지어주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내가 지은 이름으로 평생을 산다고 싶은 거죠. 지금은 갓 태어난 액톨로지지만 10년, 20년 쌓으면 학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액톨로지 시리즈의 첫 배우는 왜 이병헌이었나요? 이병헌이라는 데뷔 30주년 맞이한 배우에 대한 책을 썼지만 이 책은 사실 30년 엔터테인먼트사예요.
KBS 공채 탤런트였던 사람이 어떻게 할리우드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한국의 변화예요. 그런 것들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대의 변화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읽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세대 전체를 얘기하고 그 안에 일부를 카테고리로 묶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한국을 빛낸 창의성 있는 인재 10명 하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매거진 T를 계속했다면 유재석 책도 냈을 거고 한국 뮤지션 연구소를 했다면 이효리 책, 아이유 책도 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이 액톨로지 시리즈가 어린 배우들의 지향점이나 목표가 되는 책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예전에 배우들 사이에서 시내 20일 표지 모델 하는 게 소원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권위와 영광이 되는 시리즈로 자리 잡고 싶어요. 네가 뭔데 권위를 줘?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권위를 이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만들고 싶은 거고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 선에 있으니까 너희를 리뷰해 줄게 라는 게 아니라 저 좀 키워주세요. 같이 큽시다 인 거예요. 배우 이병헌 서문에도 썼지만 산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배우가 없다면 아예 못하는 일입니다. 만일 20년 전에 이런 기획을 했다면 연구할 수 있는 국내 배우는 박중훈, 한석규, 안성기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은 쓸 수 있는 배우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 시기가 왔어요. 이제 적어도 누군가는 잘 쌓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배우에 대한 책을 내는 것만큼 조만간 바보가 되기 쉬운 일도 없다라고 쓰셨어요. 당장 말론 브란도 같은 돌아가신 배우면 좀 편해요. 이 사람은 다음 영화를 찍을 게 없잖아요. 당장 박정민 책이나 고화성 책만 해도 재쇄 찍을 때마다 신작을 추가하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도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넥스트 액터 시리즈의 첫 배우 박정민은 저에게 저는 소장님의 실험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배우 고화성은 이미 출간된 박정민 책이 있어서 오케이 받기 수월했죠. 백날 앉아가지고 내가 만들려는 책이 말이야. 인터뷰도 들어가고 캐릭터에 대한 소개도 들어가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책이 나와야 어떤 책인지 아는 거예요. 박정민 책에서 고화성 책까지 나오니까 백은하가 넥스트 액터 시리즈로 이걸 하려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밭이 없는 데서는 내가 밭을 가는 수밖에요. 완전 첫 밭을 갈아서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 영화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박찬욱 책, 봉준호 책을 떠올리지 몰라요. 영화의 중심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배우들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만약에 광해를 다른 배우가 했다면 전혀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 배우의 역할과 가치를 누군가는 평가해줘야 해요. 배우들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옆에서 그 가치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사나 민망한 칭찬이 아니라 정확한 언어로 말해주고 싶어요. 그들이 표현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교환해주는 사람이 예술가들 주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평가하고는 다른 지점이에요. 어떤 배우나 예술가의 자서전을 써주는 사람과도 다르고요. 사회와 이 사람의 연결점을 만들어주고 자기도 모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도 보여주는 거죠. 이병헌 책 보고 나서 제가 소장님께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었죠. 저는 이 책이 코끼리 같아요. 이병헌이라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도 본 적 없는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봐요. 김지훈 감독을 통해서는 귀를 만져봤더니 얘가 팔락거리는 것 같더라. 또 정두홍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다리가 단단하던데? 얘기를 해요. 대중들은 청춘의 아이콘 아니야? 할 수도 있고, 한류 스타 변사마 아니야? 미스터 선샤인 유진초이잖아 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 이미지 속에 이 사람이 있어요. 한 배우를 영화 라쇼몽처럼 되게 다양한 증언을 통해서 알아보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제가 본 것까지 모아보면 이 사람의 진짜 초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특히 배우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좀 놀랐어요. 저 같은 기자들을 대할 때와 또 다른 면이 나타나요. 아, 동료한테는 이런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겐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모이면 평판이나 평가가 돼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병헌이라는 사람의 초상이 보이지 않을까 해요. 물론 그게 코끼리의 전면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제가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가장 가깝게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박정민 배우가 자기 자신을 실험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박정민 책 쓸 때보다 고화성 책 낼 때가 제가 더 정리가 되었고 고화성 책 이후에 이병헌 책 하고 나니까 정리가 더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연구자들이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이유잖아요. 가령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는데 동그랬던 것처럼 이 연구에 최선을 다했어도 다음 단계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어서요. 인간이라는 우주를 여러 면으로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동그랗네 하는 것.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10년쯤 지나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하는 데이터 값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요. 다른 배우를 연구하면 또 달라지겠죠. 액톨로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잡은 기준 하나는 배우마다 다른 도구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배우 송강호라면 송강호에 맞는 도구가 있을 겁니다. 정다운을 접근할 때랑 백은하를 접근할 때 다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배우는 왜 맨날 비슷한 질문으로만 접근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백은하 배우연구소에서 할 일 중 하나는 배우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의 템플릿을 만드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원에서 할 일인가? 일로 만난 좋은 사이에 오가는 대화. 처음 백은하 소장에게 인터뷰를 청했을 때 그는 어떤 인터뷰인지 자세히 묻지 않고 하겠다고 했다. 다운 씨가 하자니까 한다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끝낸 뒤 만나고 싶다며 쓰고 있는 이 책을 손에 들고 만나야 커리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나 역시 자세히 묻지 않고 그러자고 했다. 어린 시절 같은 반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일로 만난 우리라서 이럴 때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손에는 액톨로지 시리즈의 첫 책이 있었다. 이 책을 낸 후에 백은하는 이전보다 한 단계 올라선 연구자다. 분명히 그렇다. 액톨로지 없이 대체 우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다음에 만날 땐 나도 조금 달라져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당장 한 단계에 올라선 작가가 돼 있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잘하는 걸 내가 예뻐할 수 있기를, 내가 사랑하는 걸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를, 내가 나를 칭찬해 줄 수 있기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의 단계도 조금 올라가 있을지 모르니까.